기둥의 건널비. 건널비를 구할 때에는 입체 도형의 전개도를 이용하면 그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각 기둥의 건널비를 아래의 삼각 기둥을 통하여 살펴보면 기둥이므로 밑넓이는 2개가 있고 옆넓이가 1개가 있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가 됩니다. 이 삼각 기둥의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하여 구해볼까요? 직사각형 모양의 옆넓이와 직각 삼각형 모양의 밑넓이가 2개가 있고 각각의 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옆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cm 더하기 5cm 더하기 3cm이므로 12cm가 되는데 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게 됩니다. 즉, 건널비를 구할 때 전개도를 그리지 않고도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면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둥의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기억해 두면 일일이 전개도를 그릴 필요 없이 쉽게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이를 이용하여 삼각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여기에 밑면이 2개이므로 1을 곱하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여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대하여 삼각 기둥의 높이 6을 곱하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12 더하기 72가 되므로 따라서 건널비는 84제곱cm가 됩니다. 원기둥의 건널비. 원기둥의 건널비를 아래의 원기둥을 통하여 살펴보면 기둥이므로 밑넓이는 2개가 있고 옆넓이가 1개가 있죠. 그래서 각 기둥에서와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가 됩니다.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하여 구해볼까요? 직사각형 모양의 옆넓이와 원 모양의 밑넓이가 2개가 있고 여기서 옆면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되며 각각의 길이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옆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게 되므로 그래서 원기둥의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기억해 두세요. 이를 이용하여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여기에 밑면이 2개이므로 1을 곱하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여 2파이 곱하기 3에 대하여 원기둥의 높이 6을 곱하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18파이 더하기 36파이가 되므로 따라서 건널비는 54파이 제곱cm가 됩니다. 기둥의 부피. 먼저 각 기둥의 부피에 대하여 알아보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고 여기서 밑줄 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가 되므로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직육면체에 대하여 밑면의 대각선을 이용하여 부피가 2등분이 되도록 분리시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분리된 두 입체 도형은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인 삼각 기둥이 되며 직육면체의 부피를 이용하여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보면 삼각 기둥의 부피는 직육면체 부피를 2등분하였으므로 직육면체 부피의 반이 되고 직육면체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변형한 후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삼각 기둥의 밑넓이가 되므로 따라서 삼각 기둥의 부피는 삼각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각 기둥을 삼각 기둥의 형태로 분리시켜서 이를 모두 더하면
각기둥의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각기둥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피를 유도해 볼까요? 이전의 다각형의 강의에서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5 빼기 3이므로 2개가 된다고 했지요. 대각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삼각기둥으로 분리시킨 후 세 삼각기둥의 밑넓이를 각각 A, B, C라 하고 높이를 H라 하면 주어진 오각기둥의 부피는 세 삼각기둥의 부피의 합과 같게 되고 앞에서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A 곱하기 H, B 곱하기 H, C 곱하기 H를 모두 더하면 되고 여기서 지난 1학기 때 배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파란색으로 표시된 곱하기 H를 괄호를 이용하여 묶어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며 이때 밑줄 친 부분은 오각기둥의 밑넓이와 같게 되므로 따라서 오각기둥의 부피는 오각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다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각기둥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각선을 이용하여 삼각기둥으로 분리시키면 되므로 모든 각기둥에 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기둥의 부피를 정리해보면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공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부피를 영어로 볼륨이라 하고 넓이는 스퀘어, 높이는 하이트라고 하므로 따라서 각기둥의 부피를 간단히 V는 SH라고 나타냅니다.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오른쪽 그림은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듯이 면이 모이면 입체 도형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넓이가 S인 다각형을 높이 H만큼 쌓으면 그 부피는 S 곱하기 H가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밑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필요한 다각형의 넓이에 대하여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이므로 S는 2분의 1 AH가 됩니다. 여기서 초등 수학에서는 나누기 2를 사용했지만 중등 수학에서는 계산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곱하기 2분의 1을 사용하므로 앞으로의 넓이 계산에서는 2를 활용하여 익숙하게 만들어야 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S는 AB,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이므로 S는 AH, 사다리꼴의 넓이는 대각선을 이용하여 분리하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의 밑변의 합에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면 S는 2분의 1 괄호 A 더하기 B 괄호 H이며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곱이므로 S는 2분의 1 AB가 됩니다. 기본적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다각형의 넓이 공식이지만 무턱대고 외우려고 한다면 혼돈스럽기 때문에 다각형 공식의 기본이 되는 삼각형과 직사각형을 통하여 나머지 공식들을 유도해내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다 쉽게 각종 공식을 헷갈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직사각형에서 삼각형을 유도해보면 삼각형의 높이인 h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b에 해당하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고 또한 이전의 프리스터디 강의 도형의 변신에서 직사각형의 높이는 유지한 채 평행사변형의 모양으로 변형하면 그 넓이는 서로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높이인 h가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b에 해당하죠. 사다리꼴은 대각선에 의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분리되므로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합을 넓이가 합쳐진 두 삼각형의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므로 두 삼각형의 밑변의 합이 공식에 등장하지요. 끝으로 마름모도 한 대각선에 의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리되며 밑변이 A이고 두 삼각형의 높이의 합이 B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연결시켜서 연상을 한다면 혼란스럽던 공식들이 깔끔히 정리가 됩니다. 원기둥의 부피에 대하여 알아보면 각 기둥의 부피를 삼각기둥의 부피의 합을 이용하여 공식을 유도했듯이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삼각기둥의 부피의 합을 이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삼각기둥으로 원기둥의 부피를 유도한다고 하면 서로 매치가 되지 않아서 의아해할 거예요. 하지만 이전의 원의 넓이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에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유도한 것과 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 있어요. 원기둥 안에 접하는 사각기둥이 있다고 할 때 아래 그림은 입체도형의 밑면에 평행한 단면을 표현한 것이에요. 사각기둥을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연결하여 자른다면 4개의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각기둥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보다는 작게 되지요.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부피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이번엔 원기둥 안에 접하는 팔각기둥이 있다고 할 때 팔각기둥을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연결하여 자른다면 8개의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부피만큼 차이가 나므로 이 팔각기둥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보다는 작게 되지요. 이번엔 원기둥 안에 접하는 16각기둥이 있다고 할 때 16각기둥을 원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연결하여 자른다면 16개의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도 원기둥의 부피보다는 작게 되지만 이전의 과정에 비해 그 부피의 차이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원기둥 안에 접하는 다각형의 변이 많을수록 원기둥의 부피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원의 넓이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으로 이는 고등수학의 극한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원기둥 안에 접하는 n각기둥이 있다고 하면 n개의 삼각기둥으로 분리하여 이 삼각기둥의 단면적을 각각 S1, S2, S3 그리고 Sn이라고 할 때 높이가 h인 삼각기둥들의 부피의 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곱하기 h를 괄호를 이용하여 묶어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때 괄호 안에 밑줄 친 부분은 단면인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원에 접하는 n각형의 넓이가 되며 n이 커지면 점점 더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므로 원의 넓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나타내는 것은 원의 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정리하면 원기둥의 부피도 각기둥의 부피와 같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이를 좀 더 간략히 표현하면 V는 SH가 되죠. 그래서 각기둥이나 원기둥에 상관없이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됨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에 대한 부피의 공식은 원의 넓이 공식인 파이 r 제곱을 이용하여 파이 r 제곱 h로 기억해 두세요.